안녕하세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1일 2024년도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야, 2023년도가 진짜 눈 깜짝할 새 이렇게 또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2024년도 이렇게 또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올해 또 하고자 하는 일들 모두 다 잘 이렇게 또 되기를 이렇게 또 빌어보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또 이렇게 또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또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포럼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1월 1일이 되자마자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 서쪽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진이 또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예전에 그 동일본 대지진 있지 않습니까?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가장 큰 지진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진이 7.4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땅이 갈라지고 건물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진이 이렇게 막 일어났었을 그 당시에는 쓰나미 워닝도 이렇게 또 줬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알자지라 뉴스로 본다고 하면 지진이 7.4가 아니라 7.6이네요. 7.6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해변가 주변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이렇게 또 했었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는 그때 엄청난 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큰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대피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높은 곳에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쓰나미라는 게 천천히 이렇게 또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그 바닷물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이 쓰나미가 덮친다고 하면은 엄청나죠. 그 파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대피를 하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쓰나미 워닝을 좀 이렇게 또 낮췄다고 하네요. 낮추기는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여진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집안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번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집안 같은 게 약해지고 건물 같은 게 약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여기 일본 한 중간쯤 해가지고 서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도에서 보이시다시피 여기에서 지진이 이렇게 크게 났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7.6의 지진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쓰나미 워닝도 있었던 거고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그때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전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원전에 냉각수 버리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말이 많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도 원전 같은 게 또 많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이 원전을 계속해가지고 주요 깊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는 이 지진이 워낙 높지 않았었습니까? 지진의 강도가 9.1이었거든요. 9.1. 솔직히 말해가지고 7.6이랑 비교도 되지가 않죠. 그러더라도 이 원전이 또 손상이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잘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야 진짜 9.1이면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대지진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그 후쿠시마 원전이 엄청난 타격을 입어가지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원전 피해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집이 무너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7.6이면은 엄청나게 센 것이죠. 7.6.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제 대문자만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10만여 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지진이 워낙 크게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그리고 1월 1일 2024년도 1월 1일에 이렇게 또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깜짝 놀랐겠습니까? 새해를 맞이를 해가지고 이제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또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이렇게 크게 났다.
거기 계신 분들 엄청나게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무런 이런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1월 1일에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도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서쪽으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팔로스 볼리스 해안가로 해가지고 4.1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캐롤리나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캐롤리나 아일랜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 서든 캘리포니아 해안가로 지진이 4.1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깜짝 놀라가지고 지진을 느꼈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의 이제 지진은 뭐 그렇게 큰 것이 아니어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뭐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 같고요. 일본만큼은 크지 않죠. 일본은 7.6. 엄청나네요. 어쨌든 간에 1월 1일에 이렇게, 이 일본이나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나, 서쪽 해안으로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비슷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뭐 지진에 대한 이런 피해는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 이것도, 이 뉴스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콜로라도 있지 않습니까? 콜로라도에서 어느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엄마가 이렇게 신고를 했대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신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가서 보니까 그 집안에 이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사망을 하고 아이가 3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두 아이가 3명을 하고 그리고 한 명이 다쳐 있고 엄마도 좀 다쳐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게 12월 달쯤에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12월 뭐 19일인가 그때 일어났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고 보니까 이 아이를 죽인 게 엄마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엄마를 용의자로 이렇게 또 두고 이렇게 또 찾으러 이렇게 또 가니까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라졌는데 저번 주말에 이렇게 또 붙잡혔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또 체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법원으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콜로라도에서 와 자신의 아이들을 이렇게 또 2명이나 죽였다라는 게 진짜 화가 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엄마는 자신의 전 남편이랑 이렇게 이혼을 한 다음에 좀 이런 법적 다툼이 계속 있었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전 남편이랑 이혼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진짜 죄도 없는 이런 아이들을 사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화가 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며칠 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며칠 전에 여기 캘리포니아 이 프레즈노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프레즈노라고 해가지고 LA에서 북쪽으로 한참 가면이 있는데 거기가 그 동네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 프레즈노에서 이 14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시스터도 이렇게 살해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 일을 벌인 뒤에 바로 이 아이가 이 14살짜리 아이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도둑이 이렇게 또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살해를 하고 우리를 이렇게 또 다치게 만든 다음에 픽업 트럭을 타고 도망을 갔다 라고 이렇게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 아이가 이 14살짜리 아이가 이 부모님을 죽이고 그리고 이 시스터까지 살해를 하려고 했었던 게 이렇게 또 발각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경찰이 바로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거든요. 콜로라도나 이 캘리포니아에서 아니 친족을 이제 자신의 부모를 살해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이렇게 또 살해를 하는 이런 일이 2건이나 최근에 또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진짜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진짜 세상에는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에서 39살짜리 한 남성이 마우이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셜 어타크 있지 않습니까? 네, 상어의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샤크 어타크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이 남성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뭐 병원으로 이렇게 또 옮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상어가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1년에 한 대략 뭐 한 5건 정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하와이에서 이렇게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는 이 마우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 마우이에서는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 하와이에 계신 분들은 지금 좀 상어가 사나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하는 거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라스베가스에서 12월 31일 2023년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이렇게 또 라스베가스에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라스베가스를 본다고 하면은 드라이브 트루 결혼식도 있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12월 31일 2023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3이 돼요. 12,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23, 이다 보니까 123이어가지고,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 날짜가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결혼을 많이 한, 그런 날을 본다고 하면은, 2007년 7월 7일? 다 777이지 않습니까? 이 777 날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월 22일 2022년도, 다 222이지 않습니까? 요 날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도 라스베가스에서는 123 요게 이렇게 또 신기한 날이다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또 라스베가스에서 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해가 이렇게 또 밝지 않았습니까? 새해가 밝으면서 또 작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 80%에서 한 90% 정도는 미국이 분명히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리세션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하게도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최근에 들어가지고 올랐죠. 급속도로 이렇게 또 성장을 하게 되면서 모두의 예상을 이렇게 또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 경제학자들이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높은 것을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연준에서 금리를 많이 올릴 텐데 금리를 많이 올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은 리세션에 빠질 게 분명하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해가지고 주식들을 또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덩달아 더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야, 리세션은 전혀 오지 않았죠. 리세션 전혀 오지 않고 이 연준에서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잘 잡으면서 금리도 엄청나게 올리긴 올렸죠. 계속 이렇게 또 올리다가 잘 맞춰가면서 막 내리고 올리고 막 내리지는 않았죠. 동결을 이렇게 또 하고 올리고 뭐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잘 잡게 되면서 미국은 가까스로 이 리세션을 피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레이트 같은 것들도 잘 조정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것과 반대되게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런지 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금리를 잘 봐야 될 것 같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리가 올 중반서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연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제학자들이 보는 것은 그리고 이 수많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은 아마도 3월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달러가 계속해가지고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염두에 주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고 이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환율 같은 것들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돈을 붙일 때는 3월 이후로 붙이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경제가 얼마만큼 둔화가 되는지도 잘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전 세계 이 날씨를 본다고 하면은 이 웨더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이렇게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엘니뇨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쟁 지금 뭐 미국이 이 전쟁을 좀 빨리 끝내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올해 안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전쟁을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좀 스케일백을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몇 달 정도 더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몇 년이 아니라 몇 달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어느 정도 전부 다 이 와해를 시킨 다음에는 이 전쟁이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은 계속 일어나고는 있지만 지금 좀 피터지게 싸우고 있기는 있지만 뭐 미사일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싸우고 있기는 있지만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올해 안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인플레이션 잘 잡으면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미국 주식시장이 잘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아마도 올 2분기에 이익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는 그런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올해 2분기부터 좀 급성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요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2023년도 초반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분명히 경기가 침체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경제학자들 80%에서 90%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는 주식들 다 팔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 오히려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금 주식 이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올해 들어가지고 2분기 때 이익이 역대급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놓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좀 피를 봐가지고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는 올랐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작년 2023년도를 본다고 하면은 이 Magnificent Seven이라는 그 주식들, 이 테크 기업들의 주식들이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50%에서 240%대까지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과연 이 7개의 주식들 중에서 올해는 무엇을 사야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중에서 사야 할 주식 4개를 이렇게 또 이 기사에서는 뽑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맹신을 하지는 마시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뽑았는데 우선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이 AI의 엄청난 개발 붐으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는 올해도 계속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올해도 바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타, 이 메타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X 있지 않습니까? 이 메타의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X에서 일론 머스크가 좀 이렇게 헛 얘기들 같은 거 이렇게 또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광고주들이 X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 광고주들이 다 막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또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는 올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메타에서도 이 AI 계속 이렇게 또 개발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메타를
본다고 하면은 메타는 버는 것에 비해 가지고 지출하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메타는 올해도 잘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도 바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존, 뭐 아시다시피 온라인 세일즈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만한 게 없죠. 이 아마존을 본다고 하면은 온라인 판매뿐만이 아니라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계속 잘하고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들 분야에서 이 아마존이 엄청나게 또 성장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존은 계속해가지고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알파벳, 이 구글 있지 않습니까? 구글도 아마도 올해도 계속 잘 성장을 할 것 같다. 이 구글에서도 이 AI를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AI 개발 거기에다가 이 구글이 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들을 본다고 하면은 특히 유튜브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유튜브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이 동영상 플랫폼으로는 유튜브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구글은 다시 말해가지고 이 알파벳은 계속해가지고 잘 나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이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애플은 좀 어보이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그다 뭐 좋은 그런 뭐 전망 같은 게 없다고 하거든요. 한간에는 엔비디아가 애플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다. 올해 들어가지고 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플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주식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인텔이 있지 않습니까? 인텔이 요즘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 반도체 주식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부터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이 AI를 돌릴 수 있는 그 칩들에 대해 가지고 그 칩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들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급성장을 한 것은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어마무시하게 잘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인텔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칩을 지금 만들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올해 들어가지고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뭐 판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인텔이 공장을 또 어마무시하게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전망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래에 나아가서는 인텔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제 파운더리 이제 공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칩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서 뭐 TSMC나 뭐 삼성이나 그런 시야를 많이 이렇게 또 가지고 가게 되면서 인텔이 급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인텔의 주가가 들썩들썩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한 이 X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X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피델리티에서 이렇게 또 신용 평가를 했는데 이 X의 기업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었을 그 당시보다 72%나 낮아졌다. 라고 이렇게 또 기업 평가를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부터 이 트위터 X는 완전히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과연 일론 머스크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 X를 잘 살려낼 수 있을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는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 X나 뭐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X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무슨 뭐 획기적인 것을 내놓지 않는 이에야 계속 좀 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저번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또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앱스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동 성 착취를 해가지고 뭐 섬에다가 아동들을 가둬놓고 뭐 섹슈얼 뭐 트래피킹을 하고 뭐 그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앱스테인은 깜빵에서 자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앱스테인 뭐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 리스트가 오늘 1월 1일에 이렇게 또 공개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리스트에 이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한 50번 정도가 이 앱스테인 뭐 법정 공방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빌 클린턴을 본다고 하면은 앱스테인이랑 좀 친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이름이 그 법정 공방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동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라고는 한다고는 하네요. 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지금 먹물을 이렇게 또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2024년도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11월 5일날 이렇게 또 대선이 치러지거든요.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과연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무엇을 이렇게 또 중점에 두고 봐야 하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여기 또 가디언에서는 지금 이것을 중점에 두고 봐야 한다라고 하네요. 바로 디모크래시, 이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잘 봐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빌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Is the economy stupid? 이시라고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이거라고 합니다. Is the democracy stupid? 이시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베이스로 이렇게 또 깔리게 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또 세워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금 싫어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봐야 한다. 트럼프를 만약에 진짜로 뽑는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민주주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나는 뭐 하루 동안 뭐 독재자가 될 것이다 뭐 그런 곧단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사당 난입 사건 그것도 트럼프가 이 주동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위태위태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제발 좀 안 뽑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 화이트하우스의 오피셜들 3명, 여성 3명이 나와가지고 나는 정말 우리들은 정말 민주당을 뽑기는 싫지만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민주당을 뽑겠다. 트럼프가 싫어가지고 트럼프를 뽑게 된다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화당이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뽑지 않고 민주당을 뽑겠다라고 이렇게 또 선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화이트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완벽한 공화당이라고 합니다. 공화당. 트럼프를 보좌를 했었던 참모 3명, 여성 3명이 트럼프랑 일을 해봤으니까 알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민주주의 망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잘 보시고 투표를 잘 하셔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우리는 공화당이지만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저번 대선 때에는 히스패닉, 블랙, 그리고 뭐 젊은 층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히스패닉, 블랙 그리고 이 영 보더스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2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서 2개 전쟁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오르면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이거든요. 실제로는 경기 침체지는 않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제 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든데 라고 하면서 지금 현 정부를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뭐 히스패닉, 블랙, 뭐 영 보더스를 본다고 하면은 계층들에서 원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면서 트럼프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을 받으면서 미국도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누굴 뽑을지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둘 다 싫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시진핑이랑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미국이랑 그리고 중국이랑 이렇게 또 수교를 한 지 한 45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45년을 이렇게 또 서로 축하를 이렇게 또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시진핑은 바이든 대통령이랑 잘 관계를 유지를 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게 계속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군 군함에서 이 예멘 후티 반군이 선박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바람에 미 군함에서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후티 반군 4척 중에 3척을 이렇게 또 침몰을 시키게 되면서 후티 반군 10명을 이렇게 또 사살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후티 반군이 먼저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이 영국을 본다고 하면은 영국도 미국이랑 이렇게 또 힘을 합쳐가지고 후티 반군을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동에서의 전쟁이 더 확전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태가 계속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영국이 이 예멘 후티 반군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이란한테 지원을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이란 측에서는 콧방귀를 그냥 꼈다고 하네요. 우리들은 계속해 가지고 이제 도와줄 것이다. 예멘 후티 반군 그리고 하마스 무장 조직 이 다 머슬림들로 이렇게 다 엮여지고 뭐 아랍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란이 무슨 군함도 여기에다가 또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리고 이란하고 후티 반군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부딪힌다고 하면은 또 중동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걱정이 드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고 있네요.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전쟁, 굉장히 커다란 이 두 개의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예멘 후티 반군이 난리를 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란이 뒤에서 이렇게 또 계속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중동 전쟁으로 이제 번진다고 하면은, 이거 큰일 나겠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